인상주의가 등장하기 이전의 화가들은 사물이 모두 고유의 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풍경화를 그리더라도 야외에서 간단히 스케치만 한 후에 자신의 실내 아틀리에로 돌아와서 채색 작업을 했어요. 하지만 인상주의 화가들은 자연 속에서 자연의 빛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캔버스에 담고자 했어요. 인상파 화가들은 야외에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휴대용 튜브 물감이 발명되자 그림 도구의 휴대가 간편해졌고, 기차가 발명되며 장거리 여행도 자유로워졌기 때문이에요. 1840년대에 튜브 형식의 물감이 발명되면서 물감의 휴대가 간편해지고 쉬워졌고, 인상파 화가들은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기가 더욱 수월해졌어요. 이전의 화가들은 가루나 고형 물감에 기름을 섞어 사용했기 때문에 물감 제조가 번거롭고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인상파 화가들은 튜브 물감의 덕을 많이 본 셈입니다. 모네의 생애와 함께 모네가 어떻게 화가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알아보는 자료예요. 모네의 아버지는 모네가 화가가 되는 것을 반대했고 상인이 되길 바랬다고 해요. 모네의 고모부는 식민지 특산품을 판매하는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그 가게에서 일하길 원했던 것이죠. 다행히 고모가 모네의 후원자가 되어주어서 모네는 그림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모네의 생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모네는 청년기에 만났던 스승 웨젠 부댕의 가르침으로 자연에서 풍경화를 그리는 것에 매료되었고요.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자 징집을 피하기 위해 잠시 영국으로 건너게 되는데요. 그때 런던에서 윌리엄 터너의 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아 생 라자르 역을 그리게 됩니다. 모네는 윌리엄 터너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네요. 또 당시 인상파 화가들은 일본 판화에 크게 매료되었었는데요. 유럽에서 찾아볼 수 없는 밝은 색감을 색다르게 느꼈다고 하네요. 모네뿐만 아니라 고흐도 일본 판화를 많이 모았다고 합니다. 일본 판화에 나오는 일본식 다리를 자신의 정원에 만들고 연작을 그린 모습도 살펴봅니다. 모네는 인상주의 화풍의 창시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럼 인상주의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자료예요. 인상주의란 말이 시작된 것은 바로 모네의 그림에서부터예요. 처음에는 미술 비평가가 미완성의 그림이라는 조롱의 의미로 붙인 이름인데 미술계 공식 용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흑백으로 표시된 칸에는 클로드 모네의 인상 해돋이 그림을 오려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바로 이 그림 하나로 인상주의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인상주의에 대해 정리한 활동 자료이고요. 인상주의 화가들은 어떤 색을 썼는지, 특히 모네의 경우에는 보색을 즐겨 사용했는데요. 초록색 들판과 붉은색 양귀비가 보색의 대비를 이루는 아르장떼 위에 양귀비 들판 그림을 오려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네와 함께 활동했던 인상주의 화가들을 살펴보고 각 화가의 그림을 오려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미니북 활동 자료는 4개로 나뉘어 있는데요. 모네가 초기에 그린 캐리커처, 모네의 그림에 담긴 가족의 모습들, 모네가 시리즈로 그린 연작 그림들, 모네의 정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미니북 활동입니다. 캐리커처는 모네에게 학비를 조달해준 고마운 작품이에요. 모네가 그린 캐리커처를 빈칸에 오려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또한 모네는 가족을 사랑해서 가족의 모습을 그림에 많이 담았습니다. 첫 번째 부인 까미유와 첫 아들 장의 모습을 그린 작품,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인 알리스 오슈데이의 모습을 담은 작품을 살펴봅니다. 모네는 연작을 많이 남겼는데요. 대표적으로 건초더미, 포플러 나무, 영국 국회의사당, 루앙 대성당, 일본식 다리, 수련 연못 등이 있어요. 그 작품들을 알아보는 자료입니다. 빈칸에는 그림 자료를
오려서 붙여주시면 되고요. 연작을 그리면서 모네가 중점을 둔 것은 대상의 묘사가 아니라 계절과 시간에 따라 변하는 빛을 담기 위함이었는데요. 연작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점이 다른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네는 화가로 성공하면서 자신의 정원을 멋지게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못의 모습을 작품으로 남겼어요. 모네가 자신의 정원에서 특히 사랑한 소재는 수련인데요. 수련 작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자료입니다. 모네의 수련 작품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대작은 ним페아라는 작품인데요. 프랑스 오랑주리 미술관은 ним페아 작품을 위해서 만든 전용 미술관입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오랑주리 미술관에 마련되어 있는 ним페아 전시장의 실제 모습을 살펴보고 빈칸에는 수련 그림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인상파 화가 모네의 기초 단계 활동자료 설명을 드릴게요. 기초 단계에서는 클로드 모네의 대표 작품 중심으로 미니북을 만들어보는 활동자료로 구성되어 있어요. 모네의 대표작을 계단식 미니북으로 만들어보는 활동자료가 있고요. 빈칸에는 알맞은 그림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모네의 대표작인 수련, 연작에 대한 미니북 만들기 활동자료도 준비되어 있고요. 수련 연작과 함께 대표적인 또 다른 연작으로 꼽히는 루앙대성당과 건초더미 연작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미니북 활동자료입니다. 모네가 심혈을 기울여서 꾸몄던 모네의 정원에 대한 미니북에는 일본식 다리가 있는 연못의 모습을 그린 연작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 단계에서는 아이들이 화가의 그림과 익숙해지는 정도로 생각하시고 부담 없이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네의 명화여행 시리즈 중 인상주의 화가 편이에요. 케이트는 모네의 그림 속의 꽃을 보며 할머니 생신 선물로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중 그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네의 아들인 소년 장을 만나 모네의 정원과 화실을 구경하고요. 드가의 그림 속으로 들어가 발레 무대를 보기도 합니다. 상상과 현실을 넘나들며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그림책이에요. 할머니와 함께 미술관에 간 케이트는 모네처럼 그림을 그리는 대회 소식을 보게 됩니다. 알 수 없는 목소리를 따라 그림 속으로 들어간 케이트는 그림 그리는 법도 배우고 그림 도구도 받게 되는데요. 모네처럼 배 위의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어린이 모네 그림 대회에 출품할 그림을 그리는 케이트의 모습을 통해 모네의 그림을 보여주는 그림책입니다. 노란우산 어린이 명화 동화책 중 모네 편이에요. 주인공 소년 필리프는 고모 친구인 모네 아저씨 집에 놀러가게 됩니다. 필리프는 장난감 배를 만들어서 모네의 연못에 띄우는데요. 멀리 떠가는 배를 따라 모네의 인상주의 작품을 보여주는 쉬운 명화 그림책입니다. 내가 만난 미술가 시리즈 중 모네 편이에요. 줄리는 엄마를 따라 엄마 친구인 화가 모네의 정원에 놀러갑니다. 모네 아저씨와 함께 정원을 구경하고 그림도 감상합니다. 모네의 정원에서 배를 타는 장면은 플랩으로 길게 펼쳐지는 점도 인상적이에요. 줄리는 실제 존재했던 인물로 인상파 화가인 베르트 무리조의 딸이고 줄리의 숙부는 유명 화가 마네라고 합니다. 실제 사실을 바탕으로 상상을 가미한 재미있는 그림책으로 추천합니다. 책 읽는 곳 모두의 예술가 시리즈 중 모네 편이에요. 모네의 일대기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담았기에 추천하고픈 미인 그림책입니다. 빛을 화폭에 담기 위해 평생을 바친 클로드 모네의 삶을 만나보세요. 인상주의에 대해 알려주는 초등용 교양서예요. 풍속화 연계도서로 소개한 고향내 박물관과 시리즈입니다. 그림책 모네의 정원에 온 손님에 나온 소녀 줄리의 고양이 미미가 이 책의 주인공입니다. 고양이 미미는 황금빛 새를 따라 그림 밖으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미미가 프랑스 이곳저곳을 다니며 인상파 화가들을 만나는 모습을 통해 인상주의 작품을 보여주어서 흥미롭게 읽을 수 있어요.